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썰렁호스 TV 제 126회차.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달 넘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그동안 할 거리가 많이 좀 생겨서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먼저 하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남북이 화합하는 문제, 남북이 화합하려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제 한번 지나간 동안에 생각이 되는데요. 남북이 화합하려면 먼저 그 사상과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 사상과 경제가 남북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참 화합하기가 어려운데 요것을 속지 말고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럼 사상과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것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논의된 사항인데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워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언제 들어왔나? 요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것은 구한말 연해주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해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1890년대쯤 되니까 1800년대 말이니까 조선왕조의 탐관오리의 횡포에 아주 착취당하고 견딜 수 없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아마 이것이 거의 복음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는 뭐 사실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지상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고방식이 이제 일제에서 박살이 났죠. 왜냐하면 청일전쟁에서 일제가 이기고 또 뭡니까 노일전쟁에서 이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국이 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외에는 우리나라를 건드릴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통 사고방식은 산업공사회라는 신문차에 의한 사회 아닙니까? 이 계급을 이제 완전히 부셔버렸죠. 일제가 부셨죠. 그리고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때 민주주의가 그래서 산홍상의 신문차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사고와 구습 사이에 아주 갈등이 있죠. 계급 신문차에 의한 상호 간의 원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문제 소장농의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양반이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장농이었는데 이 소장농이 지주를 미워하든가 하는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북한의 경우에 평안도 사람의 경우는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부터 차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사 시간에 과거에 많이 배웠죠 이런 거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이 아주 조정의 천대를 몹시 받았죠. 홍종래의 날이라든가 뭐 서북 사람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주의를 쉽게 들어가게 만든 거죠. 이런 갈등이.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는 역시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퍼져가지고 그런 평등의식, 똑같은 평등의식이죠.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우세하게 퍼지게 되었고 남측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퍼지고 이건 이제 기독교 신자들 덕분도 있고 또 그리고 과거 사회로부터 전승된 그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남한 같으면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해서 이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으면은 공산주의로 전부 통일해서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싹 일률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것이 지주과 소장농과 지주 간의 갈등을 이제 이렇게 계급쟁이죠. 근데 이러한 계급쟁이 남한에서는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싹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냉전이 시작됐을 때 이 계급쟁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다시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고나서 계급쟁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해지면은 이제 뭡니까
전쟁이 나고 이게 3차 세계대전이다. 말세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간의 그 싸움이죠. 그래서 벌써 다 없어. 이제 우리나라 6.25 때 이게 심했고 그리고 이제 없어져버린 과거 유산인데 또 싸우려 하니 이거 참 문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끝날 테니 말이에요. 예. 독일처럼 서로 화해하고 화해해서 통일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북에서는 자기식대로 하자 그러고 여기서는 또 여기는 다 이제 그 뭡니까 개인 소유로 다 그 이 박사가 토지개발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발하면서 토지를 다 무상분 세금만 내면은 자기 거 되게 분배를 해가지고 거의 무상분배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이제 그 체제를 바꿨죠. 동독이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되는 우리의 미래는 글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 저기 북에서는 남한의 그 체제를 부시려고 하고 남에서는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데 요 그 우리나라에서 요것이 이제 그 지난 선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북한의 이론은 그 남한의 그 체제를 부시는 거기 때문에 자본 체제를 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지금 국민저항으로 그 북한식 사고방식을 막자 이렇게 돼 있죠. 예. 팝송 가사 중에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조영남 씨의 노래죠. 즐거운 노래입니다.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토론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회사 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게 다 자본가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이 있고 밑에는 종업원이죠. 종업원 쉽게 말하면은 남의 집살이라 남의 집살에 대해서 그 노예적 생활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는 이걸 미워해가지고 노동자들은 임금의 노예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늘 말했는데 그 요지가 자본론이죠. 예. 근데 회사나 작은 사업체나 이런 데 다녀보면 사장 밑에서 종살이 하는 그건 뭐 회사 생활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장 시키는 데 하지 않으면 돈 벌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예 생활과 비슷하는데 뭐 옛날로 하면 뭐 식모살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식모를 다 줬습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때는 식모 월급 주고 밥 먹여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시골 처녀들이 많이 그 서울에 와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월급 받고 생각하니까 남의 집살이 되는데 사실 현대 사회 비즈니스 사회가 사실은 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봉급이 직장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차이가 있냐면 이익 남는 대로 봉급을 주니까 그래서 그 봉급 주는 데 능력과 직급 그리고 사회 환경 그리고 또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면은 먹고 살기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봉급이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이걸 봉급을 주고 그 회사는 아마 이윤은 사주 몫이 되겠죠. 그리고 나라에 세금 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주는 돈벌이의 목적이니까 임금은 그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의 이익이 되는데 이것을 노조가 똑같이 나눠 먹겠다. 요새 그 노조가 다 그 얘기죠. 노랑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노조의 그 계산이라는 게 이제 그 소득 분배가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통념으로는 말하자면 이제 뭐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십만 벌 수 달러 쳤을 때 몇십만 불을 벌 수 있겠고 못 버는 사람은 뭐 근데 대개 평균 한 4, 5만 불 정도 면 우리가 괜찮게 삽니다. 부유한상을 하죠. 그래서 그 봉급 수준과 이제 이런 것을 그 사회통념목에서 일정 목을 지급하고 이제 그 사실 버는 대로 가져간다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노랑모토법이 이제 그거를 얘기해서 기업가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남는 게 없다. 그럼 남는 게 없으면 기업의 그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그 옛날 생각을 좀 납니다. 여러분 그 애국동포란 말 아세요? 60년대 집집마다 그 분유차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분유차가 다니면서 똥포요 소리 쳤는데 좀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들어가면은 그 라면을 처음 라면이 나왔어요. 60년대. 그 연탄불에 라면 끓여 먹었죠. 그래서 그때 그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국제상사의 그 검은 운동화
그걸 신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우리 신발이 그 뭐 구두도 비싸지고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우리가 집집마다 자동차를 다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느냐 나쁜 차를 타느냐 하는 거는 이제 부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나라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못 살게 되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해운론을 제가 해운에서 옛날 근무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운론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해운업의 그 발달 과정을 보면은 그 콜럼버스가 이제 그 지구를 둥글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서쪽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인도제도라고 그러죠. 거기에 도착, 엘살바도르에 도착해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 서인도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엘리자베스 그 당시 영국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해운업의 그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시에 영국은 네덜란드와 해전을 벌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그 바다를 진출해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식민지를 개척해놨죠.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영란전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네덜란드를 이제 이기고 그리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또 전쟁 스페인은 중남미를 다 먹었죠. 멕시코부터 전부 다.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바다에서 그 영국을 당할 자가 없어요. 영국은 마음 놓고 해외 식민지를 건설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마음대로 식민지를 건설해서 영국은 당시 그 세계 최강의 해운국이 되었고 바다에서는 무적이고 세계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되니까 식민지에서 그 거두어들이는 게 이제 전부 그 무역로죠. 무역 그게 다 영국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해군 얘기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해군력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선날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그 망했지만 해운은 그 한전해운의 경우를 보면 세계 7위 가까이인데 한전이 이제 망하고 그 현대상선이 다 흡수했는데 그 상선의 그 해운로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인천으로 해서 대만 해협을 해가지고 동남아로 말레카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나로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로파 수에즈나로 가서 미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일본으로 해서 LA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미주로 들어가니까 또 파나마운으로 거쳐서 유럽으로 이러한 그 양쪽 바닷길이 있어요. 예. 이거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상선단이 굉장히 큰데 이 상선이 여기 쉬지 않고 다니죠. 그런데 이 상선단이 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떠다니는데 이거를 누가 보호합니까? 우리 해군이 보호해야 되죠. 예. 그 이제 우리 해군이 보호해야 되니까 무역은 우리나라 같으면 무역이 액수가 보통 작년도 보니까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 돼가지고 약 그 대부분이 그 중에 90%가 해운으로 이루어집니다. 90%가. 그럼 그 무역선이 대개 다 이제 우리나라 배나 외국 배나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보호하려면 해군이 있어요. 해군이 강해야 됩니다. 해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해군이 그걸 다 못해. 일본 해군 자위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로면 우리나라 해군하고 일본 자위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해군이 1위하면 일본 자위대는 한 2, 내지 3쯤 돼서 일본이 한 두세 배 더 세니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해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칠 함대가 지켜주죠. 그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운업은 거의 미국 함대가 다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함대가 미칠 함대가 지켜주는데 요새 이제 그 대만과의 전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옛날 한전해운을 보면 한전해운이 이걸 국적선사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배가 실어 나르죠. 근데 이제 한전해운이 구도 처리가 되고 이제 해운업체가 하여튼 국제면에서 우리나라 그 국적선사들이 많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대상선이 이제 가장 큰 해운업체로 남아있는데 이런 해운업체들이 없어진 거는 상당히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국내 선사로 운임이 싸죠. 국내 선사라면.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해운업체가 없었던 건 손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출 전환 이상이 오는 거 아닌가. 근데 제조업은 잘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경제가 그 나빠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로는 해운에서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 말은 해운업이 그 해운 경기가 경제 지표라 그러죠. 예, 경제 지표가 돼서 그 해운 경기가 좋으면은 제조업이 잘 되는 거죠. 예, 제조업이 잘 된다는 건 나라가 저기 장사가 잘 돼,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너무 많고 2천조 가까이 되고 또 IMF 대기 중이라는 말도 있죠. 아주 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공산사회가 되면 우리가 이 해운업을 그 우리가 못하겠죠. 육해공군을 그 항로를 지키는 역할을 이제 미해군하고 일본 자위대와 해상자위대 우리나라 이세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우리가 이게 망가져지면 우리나라는 수출 못해 우리 산업이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 산업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산업을 우리나라 산업이 지지하고 이 물건을 나를 팔기 위해서 무역을 하게 나는 건 해운에 이 해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자꾸 대륙에 가면 이게 잘못 끊어질 경우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그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지 않나. 그냥 망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6.25 때 얘기지만 육군사 간상생들 얘기가 있어요. 6.25 때 우리가 무기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육사생들이 그때 이제 서울 함락을 바로 3일 만에 서울 함락했으니까 육사에서 그 쳐들어오니까 육군사 간상들이 밤에 모여서 결의했대요. 그 조국을 지켜서 나가자. 그래서 한 잔 술을 먹는데 그 워카 뒤축에다가 술을 달아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전선을 당한다. 그게 그 TNT를 등에 지고 그 소주를 한 잔 부어 마시고 등에 지고 이제 그 탱크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T-30 탱크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일화가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참 무모한 무지하게 잘 써 그 정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예,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